실제로 물질의 자성, 자기적 성질을 말하거든. 자기적 성질은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잘고 잘라도 N극과 S극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자석을 잘고 잘라도 N극과 S극이 계속 존재를 해요. 이건 출발이 누구부터 그러냐면 전자부터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전자는 화학이나 그리고 물리학에서 다뤘을 때 전자는 스핀을 한다고 배워. 알아 배워서 그지?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시계냐 반시계냐. 우리가 프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전자를 그냥 입자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그냥 동그랗게 표현할 때 이게 전자야 전자. 전자라고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스핀이 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스핀이 돌았을 때 이쪽 방향을 뭘로 전자의 움직임 방향이잖아. 그럼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고 봐야 돼?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오른손 움켜치면 어디 쪽이? 아래쪽이 무슨 극? 이렇게 되는 거거든. 당연히 반대 방향은 S극이 되겠죠. 그지? 근데 이런 전자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반대 방향을 회전하는 전자도 존재해서, 그치? 네. 우리는 확률함수를 따질 때 그 확률함수, 오비탈이라는 그 하나의 확률함수 속에 들어가는 전자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화학에서 배운단 말이지. 그걸 스핀 양배수라 하지. 자, 전자 하나가 이렇게 극성을 띠니, 자극을 띠니, 자성을 갖는데 우리가 전자를 쪽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N극과 S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야? 바로 전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자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끝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저 미시적 세계가 아닌 물질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성이 강한 놈이 무엇이고 약한 놈이 무엇이고, 아니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받았을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자성을 띠는 물질가 무언지를 배운다고. 그 세 가지가 누구누구일까? 자, 자성체 한번 봐봐. 첫 번째 강자성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상자성체라고 있죠. 마지막이 반자성체 있죠. 그래서 자성체라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알겠어? 자, 자성체는 상자성체가 있고요. 강자성체부터. 강자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가 뭐냐? 이 두 개는 구분이 좀 쉬워. 외부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자성을 띠는 물체를 말해요. 띠는데 얘는 그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신의 자성을 오래 갖고 있는 애들.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자석에 못을 붙이면 못이 계속 붙어있네? 근데 이걸 또 다른 못을 또 붙이면 거기 계속 붙잖아요. 자석을 떼어내도 얘는 오랫동안 자신의 못들을 쭉 붙들고 있는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들은 원래 자성을 띠지 않는 형태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게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오랜 자성을 취하는 애들, 그들이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어떤 것들일까? 알루미늄 같은 것들인데 붙긴 붙어.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붙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그냥 우르르 쏟아지는 거야. 그럼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밀리네? 왜? 얘의 자기장 방향과 얘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로 형성이 되는 거야. 갖다 대면 가만히 있는다는 건 자성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갖다 대면 밀린다는 건 자성은 띠는데 반대 성향의 자성이 뛴다는 거지. 얘들은 그냥 종류만 좀 알아두면 좋겠어. 그래서 강자성체, 뭐 가장 네가 알 수 있는 게 철리코 이렇게 알아두면 돼. 철과 니켈, 코발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상자성체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누구? 알루미늄 대표적이에요. 그죠? 네. 알루미늄, 나트륨, 마그네슘 대부분 화학에서 1, 2족 원소들이죠. 네. 그지? 1족부터 2족 알루미늄, 나트륨, 그 다음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몇 주기 원소야? 거의 3주기 금속들이 여기 해당되는, 종이도 여기 해당되고요. 자, 반사성체 하나는 별표 쳐놔요. 반자성체 하나는. 독특한 것들은 좀 나올 수가 있거든. 알았어? 반자성체는 뭐 또 놈이 대표적이냐? 구리. 알았니? 금, 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죠? 쟤들도 자성은 떼는데 밀린단 말이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성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예를 든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다. 됐지? 페이지의 그 그림은 그냥 봐도 네가 받으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과 동일하게 자기장이 순리대로 형성이 되는데 반자성체는 어떻다고? 반대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들이 특징이야. 화살표를 쭉 그려놨어. 특히나 반자성체는 처음엔 뭐냐? 자성이 없지. 네.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이 생기면 자성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겨? 반대로 생긴다. 이런 것만 받으면 되겠어. 알았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는 그 얘기는 이제 강과 상의 차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됐을 시 자기 자기장을 오래 유지하느냐 순간적으로 사라지느냐 그걸로 강과 상을 구분했다. 그리고 자성체의 이용 보이지? 강자성체를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뭐 전류를 생산하는 것들 이런 거 강자성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드디스크 같은 거, 그지?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 플래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강자성체로 되어야 우리가 어떤 기록을 넣었을 때 뭐 코드가 빠지고 기록이 금방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돼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런 것들로 강자성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말고도 되게 많죠. 뭐 액체 자석이니 고무 자석이니 이런 것들이 그 이해가 있다라는 거 봐두고 알겠지? 그 다음에 상자성체, 반성체 이런 건 대표적으로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산소 같은 것들이 상자성체거든. 그러면 반자성체는 좀 봐도 반자성체를 이용하는 거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알다시피 특정 온도에서 자기장이 거의 뭐가 되냐? 저항이 거의 0이 되어서 자기장이 최대치를 이뤄서 뜨는 거죠. 뜨는 거. 이게 자기 부상열차 같은 거 이용하는 모노레일 같은 거, 그지? 우리 이제 저기 일단은 엑스포 박람회에서 봤던 모노레일 같은 것들이 자기 부상열차죠. 지금은 실용화가 되려면 극저온일 때보다도 고온일 때도 형성이 될 수 있어야 올바르게 쓸 수 있대요. 지금은 또 경제적 효과가 올라오려면 좀 높은 온도에서 지금은 영하 183도씨까지도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영하 263도씨 액체 헬륨 상태에서만 처음으로 초전도 현상이 생겼거든. 그때 반자성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진 않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걸 드러내는 거야.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자의 앙페르 법칙 알겠니? 그냥 배웠지만 이 앙페르 법칙은 앙페르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 유도가 되어서 그치? 그래서 뭐가 생겨?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유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면 이 앙페르 법칙은 반드시 회로상에 누가 존재해야 된다? 전원 장치가 존재를 해야 되었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유도란 말이야. 누구? 전자기 유도란 말이야. 그럼 뭐냐? 오히려 힘을 줘. 외부에 힘을 주면 뭐를 유도를 하겠다? 자기장을 유도를 하겠다. 그럼 뭐가 생긴다?
전류가 유도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과 앙페르 법칙은 단순하게 보면 반대인 것 같은데 그 조절 기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런 예가 뭐냐? 쉽게 말해서 발전기가 여기에 해당되고 얘들 모터라고 부르는 전동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오늘 우리 이거 배운다. 알겠어?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자기장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 실제로 전기장, 중력장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결론적으로 자기장도 어떤 것이냐 하는 거야. 앞에서 자석에 대한 우리가 논란을 또 한 번만 해볼게. 우리가 자석을 그릴 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 자석이 있어. N극이 있고 S극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오잖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가 휙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 들어간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극으로 외부 자기력선이 돌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정의를 딱 알아야 자기장 세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물리적 표현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한다면 뭐 전기력 선도 그렇고 이 자기력 선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 지리학에 보면 등고선도 그렇고 지구과학에 보면 등압선도 그렇고 선의 개수가 많으면 선의 개수가 적은 데보다 단위 면적당 선의 개수가 많은 곳은 적은 것보다 뭔가는 좀 높은 값을 가졌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가파르다 그랬잖아.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세다 라고 하듯이 얘들도 이 자기력선 수가 많아지면 자기장이 세다라고 얘기하거든.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쭉 써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야. 자기장의 세기를 좀 알아야 거기에 써있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렌츠 법칙까지도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한 거고. 요거 지금 보는 거야. 요거 지금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누가 결정이 되니까? 얘가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세지면 유도 자기장이 세지면 얘도 센 전류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거니까. 알았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자기장 세기가 이렇게 정리를 할까? B. 그리고 자기장 세기를 B라고 정리한다면 얘는 자 단위 면적당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누구라고? 단위 면적당. 그래서 자기력선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수. 자기력선의 숫자는 뭐라고 정할까요? 뭐 이렇게 정리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의 수. 이 자기력선 수는 단위가 웨버라고 해요. 웨버. 얘는 단위를 미터 제곱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얘들 자기장의 세기 단위는 결국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테슬라라는 단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테슬라 그럼 뭔 뜻이라고? 1제곱미터당 4웨버의 자기력선이 지나간다. 우리가 여기 단순하게 이만 봐도 여기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수가 되게 조밀조밀하는데 이쪽 지역은 어떻게 했어요? 좀 느슨하겠지? 자기장이 오는 걸수록 세다. 이런 것들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잠깐 언급한 걸 보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지? 근데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알았니? 거기 내용과는 상관없이 선생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 알았지? 지금은 이제 요 정도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그 다음
자기장이 변했을 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잠깐 보고, 자, 이런 거지. 선생님이 봤을 때, 자,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요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자상체, 철 같은 이런 고리로 된 금속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를 자기력선이 지나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4테슬라 이렇게 써볼게. 여기는 4테슬라 4웨버 자기력선이니까 1제곱미터라고 얘를 들어본다면 얘들의 자기장 세기는 결국 4테슬라가 될 거야. 맞죠?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몇 테슬라가 된 거야? 됐어. 감소했네. 네. 자기력선의 숫자가 4웨버에서 3웨버로 감소했다. 자기장의 변화가 1테슬라만큼 일어났다 그러면 원래의 자기력선의 숫자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쩌면 이것도 관성이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누가?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다시요. 4개의 자기력선이 존재할 때 이것을 3개로 바꾸는 게 얘입니다. 왜요? 힘을 줘가지고 얘를 강제로 변형을 시켜주면 이 도체 금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야. 4개짜리 4웨버라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3웨버로 줄어버리면 이 자기장 자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복원력이죠. 복원력이 존재를 해가지고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럼 우리는 앙페르 법칙에서 이 윗면이죠. 고리에 이런 고리에 윗면이 나오니까 무슨 극이 되는 거야? N극. 그럼 밑에 면은 S극이 된단 말이야. 보이죠? 나오는 쪽이 N극, 들어간 쪽이 S극이니까 결론적으로 앙페르 법칙에서 오른나사 법칙에서 유도 자기장을 엄지손가락을 지켜주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유도 전류가. 여기까지가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럼 한 번 힘을 딱 줘서 변형을 줬을 때 유도 자기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리고 변형이 없다. 그럼 전류는 사라져. 그럼 이렇게 지속된 전류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지속적으로 델타 B 값이 형성이 돼야 돼. 이거 무슨 얘기야? 4웨버, 3웨버, 그러면 이제 2웨버, 1웨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일정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결국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는 외부에 힘을 줘서 생기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이 발전의 원리다라고 배우는 거죠. 오케이 바리? 네. 일단 이걸 찍으세요. 이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찍으십시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전자기장 유도에 대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험 장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적 이런 가정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5웨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델타 파이 값이 그죠? 얼마나 올라갔어요? 1웨버. 그렇죠. 이 값이 1웨버만큼 뭐 했죠? 증가했잖아요. 됐죠? 원래는 몇 웨버인데?
4외부인데 그렇다면 이 값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세요. 얘가 생기는 거예요. 유도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상쇄시키려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힘을 줘서 첫 번째 힘을 줘서 웨이브를 가해서 내부 자기력선을 변화를 준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더라?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 알았어요? 네. 다시 외부의 힘이 생겨서 자기장의 유도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무슨 전류가 흐르더라?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다시 하나 더 볼게요. 뭐 이제는 뻔하게 좀 줄이겠지 제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는 것과 힘을 외력을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 값이 얼마? 1웨버만큼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 근데 원래 얘는 4웨버였잖아. 면적상 지나가는 게. 그럼 유도 자기력 선이 이렇게. 그래서 유도 자기력선의 방향이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밑에 쪽으로 아래쪽 이 고리선의 아래쪽으로 N극이 유도되는데 얘는 만화가 내가 줄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N극이 유도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류는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반대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더라. 이해 갔죠? 자, 하나의 더 모형을 써볼게요. 이번에는 가상적인 이러한 자기장 단면을 좀 보겠어요. 위쪽에 막대 자석이 있는 거죠. N극 자석. 저 안쪽에 S극 자석이 있는 사각형의 자기장만 딱 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X를 치는 건 뭐죠?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자고. 원래는 촘촘하게 그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말,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이거는 고리가 아니야. 자기장이야. 그냥 이런 자기장, 자기력선이 막 지나가고 있는 곳에 누굴 넣을 거냐면 얘를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봐요. 이러한 네모난 철로 된 도선을 집어넣겠다. 알겠죠? 이러한 도선을 한번 집어넣어보겠다. 얘를 A라 하자. 지금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운동을 시킬 거라고. 일정한 공속운동을 시켜봅시다. 그럼 얘는 이 자기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없잖아.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근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B라 합시다. B의 전 순간을 A라고 보자고요. 아무것도 없던 애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원래 없던 애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그죠? 그래서 복원력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도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더라? 이걸로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자기장의 방향이다? 유도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점은 수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이 고리 하나가 자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고리 자체가 자석이 되어서 위쪽으로 유도 자기장이 나와요. 그럼 위쪽 면이 N극이 되고 저 뒤쪽 면이 S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가 흐르더라?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BI가 되는 거예요. BI. 그 얘가 쑥 들어갔단 말이야. 다 들어가서 이 안에서 움직여보죠. 이 안에서 움직여보자고. 그러면 이 안에서 등소금도금으로 움직이는 C는 A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장 변화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꽉 짠 상태에서 그대로. 이해 갔어요? 네. 그런데 얘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C에서 어디로? D로 나오기 시작하면 얘는 원래 D의 전 모습이 C였잖아. 네. 꽉 찼었는데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한다? 유도 자기장이 X로. 유도 자기장이 X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유도 좀 봐요.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력선이. 그럼 이쪽 면, 칠판면 쪽에 S극이 되고 저 칠판 안쪽 면이 N극이 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엄지손가락 박으니까 그죠? 이런 식의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D하고 B는 제 두 모습과 유사점이 많아요. 볼래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얘를 니은이라 놓으면 기억에 해당되는 B입니까? D입니까? 기억에 해당되는 건 바로 B겠죠? 쟤는 4웨버가 5웨버로 됐다는 그 변화의 추이가 어떤 애가 생겼다라는 추이하고 똑같잖아요. 증가하는 추이. 그러니까 얘는요, 일정한 네모난 면을 그린 건 처음에 A라는 애가 B로 들어가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X의 숫자가 일정하게 증가할 거라고 계속. 네. 그치. 그렇게 되면 자기장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여기서는 직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시간당 어떤 전류의 세기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얘들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게 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간당, 거리당으로 나오기 괜찮거든요. 거리당 이런다면 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류의 방향을 뜻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이에 요 길이가 뭐예요? 길이를 뭐로 잡을까요? 뭐로 잡을까? X로 잡을까? X. 거리를 X로 잡을까요? 그럼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요 X 있잖아요. 0에서 X.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X만큼 얘가 쭉 들어올 때까지. 알겠니? 전류가 흘러. 그럼 이쪽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X만큼의 변화만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나중에 사라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지점 어디? C가 바로 중간에 운동을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방향은 절대 반대고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솔레노이드 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러한 원통을 놓고 여기다가 선을 감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솔레노이드라고 하지요. 자, 감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 누구를 넣느냐? 검유기를 넣는 거야. 이거 전원장치 아니야? 만에 하나 여기에 전원장치가 딱 들어오는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 갖는 전원장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얘는 암페르야. 전류가 흘러서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유도되고 힘이 생기는.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요. 해봤잖아. 네. 지금은 근데 여기 전원장치 없다고. 다만 여기다 뭐를 넣을 거냐면 이렇게 자석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석. N극 이렇게 놓을 거예요. N극.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냐면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잘 봐. 이것을 봐요.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 면이 저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저기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그냥 선생님이 아주 간소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력선인데 지금 보여지는 단순한 자기력선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저 노란색 고리 안에 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봐봐요. 검육에. 자, 그래서 자석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노란색 면을 봤을 때 이 안에 자기력선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느냐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 이쪽으로 간다는 건 다가간다는 거죠. 자석을 다가간다. 기준이에요. 얘한테 접근시키는 거죠. 알겠어? 네. 어떻게 하는 거라고? 자석을 내려보내는 거. 이게 누구냐? 얘입니다. 힘이요. 기잖아요. 떨어뜨리는 거니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뭐든. 그럼 얘는 위로 올리겠죠? 네. 역시 힘이라고. 힘을 줘서 요 안에 있는 자기력선의 변화를 준다면 이 면의 전 모습은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있던 애가 세 개가 돼버렸네. 어떡할까? 줄이겠죠.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이게 누구예요? 유도 자기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극이 유도된 거죠? 이쪽 면이? N극이 유도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N극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 맞죠? 네. 엄지손가락 가리킨 쪽에 N극이잖아. 손을 덮어 봐요.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다가온 이 자석을 어떻게 보냐면 멀리 떨어뜨려 보자는 거죠. 멀리 떨어뜨려 보자. 그러면 왼쪽 솔레노이드의 전신이 또 얘잖아. 세 개 있던 애가 하나로 줄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맞아요? 세 개였던 애가 하나로 되면 원래 세 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네. 그럼 유도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무슨 부분이 되는 거야? S극으로 유도가 되니 엄지손가락이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네. N극이 유도될 거 아니야, 이쪽이. 그치? 그럼 이렇게 감겨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유도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좌측과 우측 그림, 지금 그림 세 개를 딱 보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 거라고. 잘 봐봐. N극이 다가오니까 그쪽 면이 무슨 극으로 유도가 됐어요? S.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으로 유도되고 N극이 멀어지니까 무슨 극이? S. 그렇게 유도됐죠? 네. 그걸 렌치의 법칙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네. 렌치의 법칙이 딴 게 아니라고. 붙으면 같은 극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떨어지면 서로 당긴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그럼 이런 원리로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관을 넣는 거예요, 관을. 근데 이게 뭐 폴리에스텐관, 뭐 폴리에테르관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뭐 구리로 된, 전도성이 좋은 구리로 된 관이 있는데 여기다가 자석을 떨어뜨릴 거라고. 자석을 이렇게 자석을 떨어뜨릴 거. N극, S극으로 된 자석을 떨어뜨려야 돼요. 빵 떨어뜨리면 높이는 똑같아요. 이 높이는 둘이 똑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석을 떨어뜨렸을 때 누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떨어지는 시간. 아니면 이걸 공중에 놓으면 통과하는 시간. 이걸 쟀을 때 봐봐요. 얘는 자유낙하예요. 네. 왜? 얘가 떨어지더라도
이 플라스틱 관에는 전류가 유도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절연체니까. 맞죠? 네. 근데 얘는 봐봐요. N극이 떨어지면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이, 알겠어요? 같은 N극이 잠깐 유도돼요. 그러면 시간이 들어요. 좀 지연되겠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렌치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얘는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시간은 아무래도 우리가 플라스틱 광보다는, 알겠어? 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해 갔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유도전압이라는 거예요. 유도전압. 내신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나올 거라고 뭐 보통 선생님들이 내긴 하죠. 어렵진 않으니까 잘 봐요. 유도전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공식적인 유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걸로 딱 놓고 보면요, 여기에 흐르는 유도 전류, 다시 말해 봐봐요. 얘 있죠, 얘가 알았니? 이 전류 세기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유도 전류 값이 커지려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죠?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는 힘,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다 유도 기전력이 커져서 이런 거거든. 이 유도 전압이에요. 같은 말이야. 알겠지? 네. 같은 말이야.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그럴 조건이 뭐 있느냐? 이런 거라는 거 봐봐요. 첫 번째, 단위 시간당, 알았어요? 네. 자석의 변화량을 키우면 돼. 무슨 말이냐? 시간의 변화량당 이 값을 키우면 된다.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르게. 빨리 넣었다 뺀다예요, 처음이. 네. 그러면 된다. 이해갔죠? 이게 커지면 얘 값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센 자석을 사용하면 되고요. 기잖아요. 센 자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센 걸 넣으면 돼요. 한 번 넣더라도 센 자석을 쓰면 되고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됩니까? 코일에 감긴 횟수를 증가시키는다. 코일에 감긴 횟수는 뭐예요? 코일 한 번 감을 때마다 전자석 한 개라고 했잖아요. 네. 많이 감으면 더 많은 유도 전류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일단 이거 찍어 놓으시고요. 다시요. 이걸 n으로 놓을 때 우리 유도 기전력이라는 유도 전압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유도 기전력 값을 E라고도 하고 V라고도 합니다만 자네들 교과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V라고 썼죠. 네. 유도 전압이라는 V 값은 항상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반대의 성향으로 생기잖아요. 네. 다가오면, 그러니까 많아지면 줄어들려고 하고 줄어들면 많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알았어? 네. 이 앞에 뭐가 붙냐면 얘가 붙습니다. 이 n 감기 횟수 n,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델타 t분의 여기 들어가요. 알겠어요? 네. 이 유도 전압을 측정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거기 나와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해가 쉬워야 돼요. 자, 봐요 이제. 볼펜을 하나 들어요. 기억이 날걸요? 거기 있잖아요. 자네 쓰는 거. 요 끝부분을 잡아요. 왔다 갔다 움직이기 쉽게. 요게 뭐냐면, 잘 봐요. 요게 이겁니다. 이게 검유계라고 했는데, 임의대로 할게요. 얘 바늘을 이쪽으로 잡을게요. 바늘이래요. 얘 바늘이.
그럼 여기는 반대로 어떨까요? 반대. 그렇겠죠? 네. 그럼 이 둘의 전류가 안 흘릴 때는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가운데 있는 거야, 가운데. 그러다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쑥 뺄 때는 반대로 이렇게 흐르겠죠? 네. 같은 그림이에요. 그럼 자네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잘 봐요. 요 부분이 N극이야. 알겠어? 자, 코일이 감겨있어요. 코일 몇 개 감겨있어요? 네. 4개가 감겨있는 곳에 제가 자석을 집어줄 거라고. 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자, 여기 검유기가 달려있겠죠? 네. 자네들이 들고 있는 그 검유기의 바늘이 딱 이렇게 있는 걸 들고 있으십시오. 딱.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자석을 딱 떨어뜨리면 얘가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네. 그럼 움직입니다. 첫 출발을 좌측으로 합시다. 첫 출발을. 그죠? 거기에 이제 좌측이 이쪽이겠죠?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 자, 얘가 제가 딱 떨어지면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다가 멈추면 원위치로 오겠죠. 네. 뺄 때는 어디로 흘러요? 반대로 흘러야겠죠? 그러다 완전히 빠지면 원위치로 오겠죠. 할 수 있겠죠. 자, 봅니다. 똑같이 따라해봐요. 똑같이. 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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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잖아요. 원위치로. 와야지. 전류 안 오는데.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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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어갑니다. 빠집니다. 이때 중요한 거. 이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범위 있죠? 네. 요게 세기예요. 네. 같아요. 그죠? 잘 봐요. 요게 세기라. 같은 속도라면 많이 움직이면 센 거고요. 같은 움직임이라면 빨리 움직이는 것도 센 거예요. 자,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봐. 넣습니다. 원위치. 빠집니다. 원위치. 가,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갔다가 원위치. 빠집니다. 갔다가 원위치. 그럼 선생님이 넣었다. 해보세요. 넣었다. 뺀다. 넣었다. 뺀다. 그렇죠. 넣었다. 뺀다 그러면 움직임을 넣었다. 뺀다. 이래야 돼요. 넣었다. 뺀다. 이래야 돼요. 자, 넣었다. 뺀다. 됐습니까? 이 모습에 맞춰서 이걸 해볼게요. 이게 뭔지. 잘 봐요. 하나, 따라야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따라했어요? 네. 그러다가 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렇죠.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하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라져야 된다고. 이게 유도 전류가 세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잡으면 이거 몇 개예요? 선이? 8개가 된 곳에 집어넣으면 봐봐요. 하나, 둘 이랬을 때 아까 우리가 어떻게 옮겼죠? 하나, 둘 이렇게 했잖아. 네. 하나, 둘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렇게 8개가 되버리면 하나, 둘 이래야 돼. 검유계 바늘이 많이 움직인다고. 그것도 어떻다? 유도 기전력이 센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봐요. 코일의 횟수를 갖고 조절한 건 요걸 조절한 거고요. 아까 넣었다 뺐다 빨리 한 게 요거를 조절한 건데 요거를. 뭐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이 공식을 풀어낸 게 이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자연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